제일 중요한 건 웃고 있어요. 요새 한미에 대한 뭐가 반도체랑 한미 반도체랑 전기차에 대한 냄새가 조금씩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이 냄새가 나만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냄새 내 후각을 자극해서 이 감각 기관을 자극하고 있는 이 동물적인 감각이 지금 나만 느껴지는 건가요? 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랫꼬리 길게 달리고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다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쉽죠.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다라는 건 다 말아 올렸다라는 거예요. 매수세가 길게 쭉 올려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런 아랫꼬리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건 저는 매집으로 봐요. 매집으로. 누군가가 저점에서 매집을 했구나. 충분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 정도 욕심은 내줘야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료 추천주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설치해 주시고 무료 회원 가입해서 무료 추천주 클릭고 수익 나시면 센스 있게 여기 밑바닥에다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투자 마을 박대훈 전문가입니다. 오늘 주식 시황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피드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시각은 12시 59분이고요. 점심 시간이 거의 좀 지나가는 시간대입니다. 우선 이번 주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에 따라서 조금 추세에 대한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새벽에 3시인가요? 오늘 새벽 3시에 또 3시에서 3시 반까지 FOMC에 대한 의사록이 또 있습니다. FOMC 의사록이 또 있고 3시 반에는 또 기자회견을 열죠. 그래서 FED 연방준비제도 은행에서 앞으로 금리를 좀 어떤 방향으로 좀 이끌어 가겠다라는 뉘앙스를 또 보여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쉽사리 상승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을 FOMC에 대한 의사록 때문에 추세가 방향을 잡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좀 앞으로 그러니까 내일 지나고 오늘 새벽에 FOMC 의사록 발표된 후에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에 대한 방향성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좀 해보려고 자료 등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좀 보셔야 될 게 오늘 좀 많아요.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가총액 1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과 테슬라, 알파벳, 구글 회사까지 모두 다 하락 전환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을 키운 원인이 무엇이냐 그걸 살펴보셔야 되는데 월마트라는 미국의 소비 업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월마트의 실적 정반치가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에 기업 실적의 우려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월마트는 전일 장마감 후에 올해 2분기와 연간 주당 이익 전망치를 종전 대비 각각 8%에서 9%, 11%에서 13%를 하향 조정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하향 조정 발표를 했냐면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의 여파에 따라서 의류, 전자제품에 대한 지출을 줄였고 소비자들이 식재료와 같은 필수품 소비가 지금 현재 늘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점점 뭐를 닫는다. 지갑부터 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전제품부터 고가에 대한 제품들을 구매력이 확 떨어지다 보니까 예상했던 컨센서스, 예상 실적보다는 다음 분기 실적 때 조금은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월마트에서는 실적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 최고 경영자 CEO는
맥밀런 CEO는 식료품과 국제 유가의 높은 가격 수준은 고객들의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고객들의 지갑을 닫고 있고 이 같은 소식에 월마트의 주가는 7% 넘게 급락하고 있다. 아마존과 타깃, 달러제네럴, 달러트리, 코스트코 주요 유통주들도 지금 현재 이러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월마트에 대한 실적 하향 조정 소식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조금 빠르게 좀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끝이 아니죠. 이번 주에는 실적이 좀 많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한국은 좀 이따 보고 일단 오늘 새벽 3시에서 3시 반까지는 FOMC에 대한 의사록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 플러스 FOMC에 대한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매파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나올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새벽에 FOMC가 시장에 확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0.75%를 맥스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FED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맥시멈 한도가 0.75%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 0.75%를 더 웃돌아서 1%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까지 빠르게 하락을 하겠지만 그러한 시나리오는 제가 볼 때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빠르게 올리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천천히 시장에 대한 파악이 우선시 돼야 하기 때문에 FED 연방준비제도에서도 금리 인상을 지금 더 강경하게 오르겠다라는 이런 발언들은 없을 거다. 따라서 오늘 새벽에 있어 FOMC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대신 중요한 게 미국의 실적 발표 지금 뭐 어제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를 했어요. 51빌리언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50빌리언이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예상치는 52빌리언까지 시장에서는 보고 있었는데 어제 발표치는 51.87빌리언으로 예상 컨센서스를 좀 하회를 했다. 알파벳도 마찬가지로 어제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70빌리언까지 나올 것으로 봤는데 69.69빌리언까지 하회를 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52.43빌리언을 봤는데 51.87빌리언이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 혹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사태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에 대한 압력에 대한 상황 속에서 51.87빌리언이면 크게 선방을 했다라고 봐요. 근데 시장은 이러한 실적에 대해서 작은 수치만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매도세가 나오고 또 매수세가 나오는 거 보면 시장 자체가 지금 매우 민감하고 불안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사소한 이벤트, 아주 사소한 수치들도 시장에 대한 변동폭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차근차근 좀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알파벳까지 실적이 발표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넘어서 오늘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이 메타, 구 페이스북이죠. 구 페이스북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고 또 퀼컴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거대 뭐 서비스업, 전기 제품업,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거대 공룡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아마존닷컴, 화이자는 일부러 넣어봤어요. 백신을 얼마만큼 팔아서 이득을 남겼는지 궁금해서 일단은 화이자까지 발표가 좀 앞두고 있고요. 애플과 인텔까지 지금 실적 스탠바이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실적에 대한 영향권에서 좀 우리가 이러한 점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문가님은 지금 현재에 대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이번 주는 그래 거대 기업들의 뭐 실적 다 좋다 이거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냐 이게 궁금하다 이거죠. 내가 지금 매수 들어가도 되냐 아니면 지금 냅둬야 되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제는 조금 소심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잠시만요. 뒤에 크로마키가 조금 이상하죠 오늘. 크로마키가 좀 이상한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번 주 뭐 실적 발표도 있고 FOMC에 대한 의사록도 있겠지만 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를 그렇게 크게 가져갈 필요도 없고 FOMC에 대한 크게 걱정도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작은 수치에도 지금 변동성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매수 진입 타점을 난 좀 신중하게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과 내일 거대 기업 실적 확인하고 오늘 새벽에 리스 FOMC까지 확인한 후에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고 분할 매수하는 게 전 좋다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은 나쁘지 않아요. 사실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월봉 차트로 보더라도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이번 달만 7%가 오르고 있어요. 다음 달은 얼마나 오를까요? 다음 달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올라간 부분만큼 더 떨어질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떨어지긴 어려워요. 호재가 좀 뒷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65,000원에서 7만원대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8월 달에. 다음 달에 65,000원에서 7만원까지 보고 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SK 하이닉스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제가 반도체 요새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주식 투자 마을 전문가는 반도체에 꽂혀 있다라고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 이 양반 올해 계속해서 반도체 저점 온다라고 저점 매수 계속해서 기대하고 진입각을 벌리라고 계속 하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쳐서 넘어갈 게 아니라 진입각을 좀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왜냐면 같이 돈 벌자라고 얘기를 하고 돈을 벌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게 살펴보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부 암흑의 유튜버가 나와가지고 야 그렇게 좋으면 네가 사지 왜 남 좋은 일 하냐 평생 그렇게 의심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는데 돈 벌 사람들은 같이 눈치껏 들어가자는 거고 일단 오늘 SK 하이닉스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게 왜 중요한 키포인트냐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거대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이 어땠죠? 계속 예상치를 하회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거대 기업들은 예상치를 하회를 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는 게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SK 하이닉스가 27일 경영 실적 발표회를 열고 올해 2분기 매출이 13조 원을 달성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은 4조 1926억을 기록했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조 3217억 34%가 증가한 수치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2조 6946억 대비 56% 오른 수치고 지금 현재 이러한 반도체에 대한 섹터들이 뭐를 하고 있죠? 지금 코로나의 영향을 아예 벗어났고 지금 물가에 대한 압력, 강달러에 대한 압력을 벗어나서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어느 상황이다? 바닥인 상황인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실적 좋다고 다 가냐? 그렇죠? 실적이 좋다고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실적이 좋다고 해가지고 주가 지수가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주식의 기본 원칙은 하나입니다. 싸면 사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오를 때는 팔고 기다렸다가 이제 주가 지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반등이 나올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 매수를 해야 되겠죠. SK 하이닉스가 지금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전장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락하고 있네? 그럼 지금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너무 좋아. 더 싸게 살 수 있잖아.
더 떨어질 수 있는 가격에 살 수 있는 건 이건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9만 원대에 바닥을 찍었어요. 1차 바닥은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1차 바닥 확인하고 나서 이번 달에 8%가 올랐네요. 8%가 올랐어요. 1차 바닥을 확인하고 8%가 올란 상황인데 내가 손익비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9만 원대까지 밀려나면은 내가 손절을 하더라도 내가 볼 때 9만 원 밑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매수해도 나쁘지 않는 손익비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매수하고 지금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다음 달에 11만 원까지는 가겠다. 12만 원까지는 안착할 수 있겠다. 왜냐면 지금 실적도 좋고 지금 낸드 플래시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파트너십, 미국의 파트너십까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떨어지는 것들을 담아야지 추후에 산업이 회복될 때 크게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반등점은 많이 나왔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월봉 기준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1개월, 2개월 때까지 크게 떨어졌는데 이후부터 쭉쭉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못 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전에 있었던 과거에서는 악재가 너무 많았어요. 과거 악재,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보면 돼요. 단기 악재다. 금리를 너무 올려댔잖아요. 금리 올렸고 물가가 제일 빠르게 상승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좀 상승분을 토해냈지만 이제는 9월 달을 시점으로 해서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안정화를 찾으면 원자재 가격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물가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물가는 끝난다.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든 어떻게 된다? 금리도 인하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러한 시그널들이 전 많이 보여요. 지금 볼 때. 그래서 지금 7월 30일 이번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서서히 조금씩 떨어지는 거 보면 8월달 넘기고 9월달 시점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제자리에 서서히 돌아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 떨어지고 주가는 올라가게 된다. 근데 8월, 9월달 이상부터 타기 시작하면 좀 늦은 감이 있으니까 지금 바닥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타점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전 생각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또 중요한 게 일단은 쭉쭉쭉쭉 오늘 SK 하이닉스 최대 실적이 발표가 됐고 내일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대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SK 하이닉스가 최대 실적을 오늘 발표를 했어요. 이런 정말 어려운 악천후 같은 조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양강 체계에 있는 SK 하이닉스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성전자가 내일이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스탠바이가 돼 있고 잠시만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또한도 실적 발표가 지금 스탠바이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목금 반도체에 대한 탑3 애들이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는데 전부 다 예상 컨센서스를 웃돌든가 아니면 부합하던가 할 거다. 그래서 악천후 같은 때에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걸 보면 지금 반도체 섹터 굳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자리인가 라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든 SK와 대미 이러한 투자에 대한 오늘 백악관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연결하면서 서로 통화를 했죠. 오른쪽에 보시면 SK 최태원 회장님입니다. 왼쪽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고 아무래도 지금 조 바이든이 코로나에 걸렸고 그러한 것 때문에 화상 채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웃고 있어요. 요새 한미에 대한 한미 반도체랑 전기차에 대한 냄새가 조금씩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냄새가 나만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냄새, 내 후각을 자극해서 이
감각 기관을 자극하고 있는 이 동물적인 감각이 지금 나만 느껴지는 건가요? 미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반도체 회장들 자꾸 만나고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동맹, 파트너십에 대해서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근데 눈치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일체 관심 없는 사람들은 뉴스를 보더라도 저게 저 왔네 갔네 그냥 이따위로만 보지, 우리 같이 돈을 좀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콩국물이라도 떨어질 거 뭐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 바이든과 미국과 대한민국의 지금 파트너십에 대한 약간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최태원 지금 현재 회장님께서 뭐라 했냐면 대미 투자 발표를 했어요. 화상 채팅을 하면서 29조 원의 대미 투자를 하겠다. 대신 조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필요한 게 뭐냐? 그래, 너무 고맙다. 방긋 웃죠. 왜냐면 지금같이 어려울 때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해주고 지금 미국에다 투자를 해주겠다는데 개땡큐죠. 그러니까 너희 필요한 게 뭐냐 말만 해라라고 했는데 파트너십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넌지시 꺼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이 조금씩 반등이 나올 것으로 봐요. 인플레이션도 서서히 잡혀가고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도 서서히 늦춰질 거고 반도체, 대한민국에 대한 이 반도체 섹터들이 서서히 산업들이 시동을 걸락말락하는 거 보면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시그널로 봐야 된다. 오늘 무료 추천주 방송을 끝나고 나서 무료 추천주도 올려야 되는데 이거 주식 투자 마을 어플리케이션 화면입니다. 오늘 진짜 크로마키 때문에 미쳐버리겠네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좀 예민한 성격입니다. 성격 자체가 좀 예민한 성격이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못 봐요. 이래서 방송 장비가 중요한 건데, 아무튼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면 제가 지금 무료 추천주라는 이렇게 로그인을 해요. 지금 관리자로 저는 로그인이 돼 있죠. 이 무료 추천주 이거를 일부러 만들었어요. 이걸 왜 안 보는지. 어제까지는 진짜 무료 회원가입 진짜 많아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많이들 오셔서, 아니 무료 회원 가입하는데 월정액 나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 고객 정보로 제가 뭐 하는 것도 없고 절대 DB를 파는 행동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 1인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 1도 안 해주셔도 되고, 아무튼 무료 추천주 게시물 지금 어제 올렸어요. LNF 2차전지 양극활 물질 생산 판매 업체 정리해가지고 매수 비중, 매수 추천 라인,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주가 22만 4,800원에서 25만 원대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봐야 되고, 지금 손절 가격 21만 원이다. 여기 아래 꼬리에 대한 중간 부분까지는 우리가 손절 엄수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히스토리 해가지고 테슬라 실적 호조, 미국의 조지아주 뭐 여러 가지에 대한 호재도 올려놨고, 후성에 대해서도 지금 올렸어요. 얘 어느 정도 봐야 되는지 아래 꼬리 길게 달렸고, 지금 현재 기술적 파트로 봐더라도 캔들이 도지 캔들이잖아요. 지금 추세에 대한 전환을 알리는 도지 캔들이에요.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추세 전환을 알리고 있는 캔들이기 때문에 욕심낼 법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어렵나요?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고 여기 들어가서 무료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한 다음에 무료 추천주 들어와가지고 보고 내가 관심 있고 이거 매수해볼 법한다 라고 하면은 매수하시면 되고, 수익 나면 고객님, 많은 투자자분들도 좋고 저도 좋고, 그러면 수익 나면은 얘 투자 스타일이 난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러면 리딩 가입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러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방송을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LNF 어제 무료 추천주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 꼬리 길게 달리고,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다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쉽죠.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다라는 건 다 말아 올렸다라는 거예요. 매수세가 길게 쭉 올려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런 아래 꼬리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건 저는 매집으로 봐요. 매집으로. 누군가가 저점에서 매집을 했구나. 그리고 지금 캔들 자체가 도지 캔들이죠. 하방에서 도지 캔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도지 캔들이 나왔다는 건 추세 전환을 예고하는 겁니다. 추세에 대한 전환을 예고를 하고 있다.
추세 전환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 라인을 어느 정도 3%에서 5% 정도 손익비를 갖고 가더라도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거래량 터지는지 기다릴 때까지는 우리가 충분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 정도 욕심은 내줘야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된다라는 거예요. 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랫꼬리 길게 달리고,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다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쉽죠.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다라는 건 다 말아 올렸다라는 거예요. 매수세가 길게 쭉 올려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런 아랫꼬리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건 저는 매집으로 봐요. 매집으로. 누군가가 저점에서 매집을 했구나. 그리고 지금 캔들 자체가 도지 캔들이죠. 하방에서 도지 캔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도지 캔들이 나왔다는 건 추세 전환을 예고하는 겁니다. 추세에 대한 전환을 예고를 하고 있다. 추세 전환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 라인을 어느 정도 3%에서 5% 정도 손익비를 갖고 가더라도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거래량 터지는지 기다릴 때까지는 우리가 충분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 정도 욕심은 내줘야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비 계산해 봤을 때 이거 나쁘지 않은 투자다라고 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캔들 자체 너무 이쁘고요. 나쁘지 않고, LNF 같은 경우에도 아예 얘는 전월, 그러니까 6월 달에 밀려났던 그 종목의 만큼 몸통의 한 절반까지 더 매수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까지 24만원까지 만약에 캔들 몸통을 24만원까지 관통했다. 이게 뭡니까? 이건 몸집 전월 달에 몸통 반을 50% 이상을 관통해서 매수가 들어왔다. 이것도 추세 전환의 하나로 볼 수 있겠죠. 추세 전환.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전 추천을 드린 거예요. 또 보게 되면은 이거는 무료 추천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무료 추천주에서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오늘 방송, 오늘 주식시장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 추천주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설치해 주시고 무료 회원 가입해서 무료 추천주 클릭 후 수익 나시면 센스 있게 여기 밑바닥에다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댓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유튜브 주식투자 마을 유튜버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